역사 속의 사랑.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시리아의 대표적 영웅 제노비아의 여왕. 제노비아는 260년에서 267년에는 팔미라 제국의 황후, 267년에서 272년에는 태후, 272년에서 273년에는 여제를 지낸 인물입니다. 그녀는 시리아 팔미라를 거점으로 삼았던 로마 제국의 반독립 국가인 팔미라 제국의 영토를 시리아, 아나톨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로 확장해 나가는 한편 팔미라 제국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제노비아는 240년경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리아의 고대 도시인 팔미라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제노비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노비아의 아버지가 율리우스 아우렐리우스 제노비우스였다는 가설입니다. 제노비아의 조상은 2세기 후반에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고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의 황후로 알려진 율리아 돈나와 가까운 관계였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팔미라 제국. 팔미라 제국은 오늘날 시리아 중부에 있었던 로마의 식민도시 팔미라를 중심으로 왕국으로는 260년 오다에나투스에 의해, 제국으로는 270년 제노비아에 의해 로마 제국에서 떨어져 나와 세워졌던 국가입니다. 현 시리아인의 조상인 아람인들의 일파가 거주하였는데 한때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속주와 소아시아의 많은 부분을 지배했었지만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에 의해 순식간에 멸망하였습니다. 3세기 초부터 로마는 3세기의 위기로 혼란한 상황으로 260년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샤푸르 1세와의 싸움에서 포로가 되어 옥사하는 치욕을 겪었고 제국은 혼란에 빠집니다. 발레리아누스가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의 아들 갈리에누스가 제위에 오르지만 이에 맞서 자칭 황제들만 20명이나 등장하는 막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틈을 타 동서 양쪽에서 반란이 일어나 제국은 세 조각으로 갈리게 되는데 하나는 팔미라 제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갈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제노비아는 어린 시절부터 이집트어, 라틴어, 그리스어, 시리아어를 구사했고 승마, 사냥을 취미로 삼았다고 합니다. 제노비아는 14세 시절이던 255년경에 팔미라의 영주였던 오다에나투스의 두 번째 아내가 되었으며 스라의 바발라투스, 하이라니세, septimius 안티오쿠스라는 3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3명의 아버지가 각각 달라 큰 아들만 남편의 자식이고 둘째는 페르시아 왕자, 막내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메오니우스의 아들이라는 야사가 있기도 합니다. 오다에나투스는 팔미라를 침공하던 사산 제국 군대를 연달아 격파하면서 로마 제국 군대의 동방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60년에는 로마 제국의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사산 제국과의 에데사 전투 도중에 샤푸르 1세 황제가 이끌던 페르시아 군대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갈리에누스가 로마 제국의 새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오다에나투스가 갈리에누스 황제의 승인을 통해 팔미라를 거점으로 삼았던 반독립 국가인 팔미라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면서 제노비아는 팔미라 제국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오다에나투스는 그녀와 동양 팔미라 출신이었는데 사산 왕조의 샤푸르 1세에게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가 생포되었을 때 샤푸르를 기습해 로마로부터 동방 총독의 직위를 받았을 만큼 유능하고 기민한 인물이었습니다. 267년에는 팔미라 제국의 오다에나투스 황제가 자신의 조카였던 메오니우스에 의해 암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다에나투스의 아들인 하이란 1세도 메오니우스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나 제노비아는 메오니우스의 궁정 쿠데타를 제압하고 오다에나투스 사이에서 낳은 아들 바발라투스를 팔미라의 왕으로 앉히고 자신은 섭정으로 실권을 잡았습니다. 오다에나투스가 암살될 때 첫째 아들 하이란 1세도 같이 죽었는데 그가 오다에나투스 전처의 아들이라 제노비아가 자신의 아들을 내세워 권력을 얻기 위해 메오니우스를 부추겼다는 설도 있습니다. 무튼 제노비아는 자신의 아들인 바발라투스를 오다에나투스의 후계자로 임명하면서 팔미라 제국의 공동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고티쿠스는 이탈리아, 발칸반도에서 게르만족의 침공을 저지하는 것과 트라키아에서 고트인의 침공을 저지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팔미라의 종주국이었던 로마 제국은 군인 황제들의 난립과 잇따른 내전으로 인해 브리타니아와 갈리아, 히스파니아에 걸쳐 갈리아 제국이라는 지방 정권이 들어섰을 만큼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제노비아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서
270년에 팔미라 제국이 독립국가임을 선언했고 사산 제국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팔미라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틈을 노려 제노비아는 중개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투자하고 군사력을 증강하여 아나톨리아와 이집트까지 점령하여 팔미라를 동방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노비아 자신은 여성형 칭호 아우구스타를 자칭하고 아들 바발라투스에겐 아우구스타의 남성형인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내려줬는데 이는 로마 황제 칭호였습니다. 제노비아는 자신을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7세 필로파토르 여왕에 버금가는 이집트의 여왕, 전사 여왕임을 자처했습니다. 자브다스 장군이 이끄는 팔미라 제국 군대는 270년에 이집트, 시리아를 정복했으며 270년 10월에는 이집트 총독을 살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270년 팔미라가 아이깁투스를 빼앗았을 때는 평소 클레오파트라에 심취했던 제노비아가 이집트의 여왕 칭호를 얻게 되어 섭정, 여왕, 여제 등 다양한 칭호를 보유했습니다. 팔미라를 정복하러 온 로마군을 몇 번이나 격파하고 유럽으로 쫓아보냈을 정도로 군사적 능력도 걸출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군사 지휘는 그녀가 아니라 자브다스라는 장군이 맡아서 했지만 유능한 인물을 알맞는 자리에 배치하는 것도 통치자의 능력일 것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에 의하면 당시 팔미라의 군대는 기수와 말이 모두 갑옷을 입은 중장 기병과 가볍게 무장을 한 상태로 활을 쏘는 보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271년 중반에는 아시아 속주인 아나톨리아,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면서 팔미라 제국의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제노비아는 본인을 아우구스타로 자칭했는데 팔미라 제국에서는 제노비아의 초상화가 그려진 주화가 주조되었습니다. 제노비아는 자신의 궁정을 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연구 공간으로 개방했을 정도로 교양 있는 군주이자 지적인 군주였으며 기독교 신자, 유대인에 대한 관용 정책을 시행해 팔미라 제국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270년에 로마 황제로 즉위한 아우렐리아누스는 제노비아가 이끌던 팔미라 제국을 눈엣 가시로 여겨 272년에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비잔티움과 보스포루스 해협을 넘어 팔미라 제국을 정복하기로 합니다. 아우렐리아누스 황제가 이끄는 로마 제국 군대는 현재 터키 안타키아인 안티오케이아, 현재의 시리아 홈스인 에메사에서 팔미라 제국 군대를 연달아 격파했습니다. 제노비아는 팔미라로 도망쳤지만 결국 포위당했고 사산 왕조의 원조를 얻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려다 로마군에 붙잡혔는데 아우렐리아누스는 처음에는 자비를 베풀어 제노비아만 포로로 잡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란이 일어나자 팔미라 시의 약탈을 허용했고 결국 팔미라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이듬해 갈리아 제국도 다시 로마 제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제노비아는 274년에 로마에서 열린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의 개선식에서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데 로마로 끌려간 이후의 정확한 생사는 불명확합니다. 그 이후 처형당했다는 기록과 살아남아 로마 원로원 의원을 여기만 귀족과 결혼한 다음에 티브르에 위치한 빌라 아드리아나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며 살았다는 기록이 난립합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서에서는 제노비아가 어둡고 무표정한 얼굴, 평범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검은 눈, 거룩한 정신, 믿기지 않는 아름다움, 하얀 치아를 가진 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에 따르면 제노비아는 피부색이 구릿빛이며 치아는 진주와 같이 이고 큰 검은 눈은 빛나고 목소리는 맑고 힘은 세고 껴안고 싶은 상냥함을 가진 오리엔트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히스토리아 아우구스타에 따르면 제노비아는 아름다웠지만 남성적이었다고 하는데 여성용이 아닌 남자 황제 복장을 입었고 시녀 대신 헌관이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말을 타서 귀부인용 마차인 필렌툼은 드물게 탔고 병사들과 함께 행군을 하고 취미로 사냥을 즐겼다고 전합니다. 팔미라의 사막 호족의 딸로 태어나 수렵에 능숙했고 도시에서 여러 국가의 언어를 배웠고 고전을 배우는 동안 클레오파트라에 심취하여 자신을 클레오파트라의 후손이라 믿었답니다. 이 밖에 팔미라를 통치하면서 신플라톤 학파 롱기노스를 재상에 두어 플라톤과 호메로스에 정통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번은 제노비아가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7세 필로파토르 여왕의 버금가는 여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노비아는 중동, 서양의 학자들, 예술가들 사이에서 큰 영감을 주었는데 클레오파트라, 부디카의 버금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영웅적인 여왕으로 여겨졌습니다. 제노비아와 관련된 전설은 제노비아를 여러 작가들과 역사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재해석할 수 있는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노비아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영웅,
자유의 투사, 여성의 롤 모델을 갖춘 여왕으로도 여겨졌습니다. 러시아의 역사가인 미하일 로스톱체프는 러시아 제국의 예카테리나 2세 황제가 제노비아를 군사력과 지적인 능력을 갖춘 여자로 비유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 이집트의 여성주의 언론사가 제노비아를 높이 평가하면서 제노비아는 아랍 세계에서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강력한 여성 지도자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시리아에서는 제노비아를 시리아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인물, 시리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의 상징, 폭정에 맞서 싸운 지배자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세기에는 서양에서 교육을 받은 시리아의 지식인들이 제노비아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시리아의 관점에서 제노비아는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시리아의 대표적 영웅 제노비아 여왕이었습니다.